서치 1팀 김도현 대한항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항공기 산업 특징은 비싼 비행기의 비용으로 인한 막대한 초과 투자 비용, 인건비와 연료비 등의 높은 고정비 구조를 가져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과 유가에 취약해 자본 집약적 산업의 특징과 경기 민감적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권과 슬롯입니다. 운수권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 각국의 정부끼리 협의 후 항공사에 배분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슬롯은 항공기의 도착과 출발 시간을 대한 권리로서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서 슬롯의 개수가 제한됨에 따라 인기 시간대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기 노선과 인기 시간대 슬롯을 보유함으로 인해 항공사는 경제적 혜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특징입니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다양한 기종을 통해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단일 기종의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에게 가성비적인 모습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수요는 바닥을 찍었고 높은 고정비와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항공사들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위기로 대한항공에게 인수당하게 되면서 국내 대형 항공사는 단일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 이후 항공자유협정을 확대하였고 단거리 위주로 운항을 하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는 중단거리 국제선 시장에 침투하였습니다. 이렇게 엔데믹 이후 국내 항공운수 산업의 변화에 의해 대형 항공사는 어, 기존 2강 체제에서 원톱 체제로 변경되었고 LCC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최근 가격 경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가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 잠재되었던 그런 욕구가 폭증하게 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노선 순으로 수요가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MRO 산업입니다. MRO 산업은 항공기 정비를 말하는데요. 최근 항공기 제조 공급망 위기와 연이은 항공사고를 통해 안정의 중요성과 노후화된 항공기로 인해서 MRO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항공사의 경우 자체 MRO 기술이 부족해 엔진 정비를 할 수 있는 항공사가 별로 되지 않아 외주 비율이 연평균 52%나 될 정도의 많은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외주는 해외 외주 비율이 높아 환율 부담에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방위 산업입니다. 어, 국내 인구 부족 문제와 더불어 가장 최근의 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인기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군용 무인기의 시장의 필요성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은 여러 항공 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의 여객 항공 운송 사업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서 대한항공은 기존에도 국내 항공업계에서 점유율의 1등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수를 통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객 수요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4년 기준으로 점차 회복됨에 따라 향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에 전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화물 부분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도 인수하긴 했지만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는 매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화물 산업과 또한 LCC의 카고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사업입니다.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엔진 정비 기술까지 가진 기업입니다. 또한 현 시점 부천 공장에 연 캐파 100대 규모의 엔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MRO 사업자이며 향후 27년 영종도 공장이 완공될 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MRO 사업자가 됩니다. 대한항공은 민항기 MRO뿐만 아니라 군 MRO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국군 및 미군 항공기 창 정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쌓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올해 8월 창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호크 성능 개량의 수주를 성공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군 MRO 수주 잔고 추이를 보시면 2020년대부터 우하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국군의 노후 항공기 퇴역으로 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군이 기존 본토 MRO에서 동맹국의 정비 역량을 활용하는 현지 지원 체계를 채택함으로 인해 수주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성능 개량 수주 성공이 규모가 8,302억입니다. 이는 2분기 기준 MRO 수주 잔고의 300%가 넘는 엄청난 수주 잔고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된다면 올해부터 대한항공의 군 MRO 수주 잔고 추이는 무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인기 사업입니다. 대한항공은 정부와 협력을 통해 다수의 무인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미국의 안드릴과 항공 분야 MOU를 체결하면서 안드릴과 한국형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고 안드릴의 제품의 면허를 취득해 아태 지역의 수출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기체 사업입니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날개 및 동체 구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우주 사업 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체 사업 또한 최근에는 장기 침체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최근 항공기 공급이 수주가 많아짐에 따라 항공기 기체 사업의 회복과 또한 지속적인 방산 수주로 인해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돌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델타항공은 2019년 기존 델타항공발 환승 여객을 담당했던 일본 나리타 공항의 노선을 폐지하고 인천공항과 하네다 공항으로 아시아 허브 공항을 지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천공항의 환승 여객 추이를 보신다면 2023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여객 수요가 미국 유입 여객이 일부 거의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반대로 환승 여객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는 델타항공과 인천공항의 아시아 허브 공항 지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정으로 인해 델타항공발 환승 여객의 증가는 곧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델타항공은 아시아 지역 직항 노선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네 개뿐이고 그마저도 시애틀과 LA 공항에서만 대만과 중국의 직항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맺은 델타항공은 조인트 벤처를 맺은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코드쉐어로 연결해 타 아시아 국가를 갈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델타항공발 환승 여객이 한국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델타항공의 코드쉐어는 더 증가할 것이고 이는 대한항공의 환승 여객 수요를 증가시켜 큐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공기 기체 사업 분야에서의 큐의 증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많은 항공사에서는 더 이상 신규 항공기에 발주를 넣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공기 제조업체에서는 많은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항공기 제조 시장은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여객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현재는 공급망이 붕괴되었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항공기 인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 생산의 차질은 대한항공의 기체 수주 잔고에도 피해를 미쳤는데요. 대한항공의 기체 수주 잔고의 매출의 확정은 인도 완료 시 발생합니다. 때문에 2025년 상반기 보잉의 여러 사고와 에어버스의 엔진사 파업 문제로 인해 공급 쇼티지가 발생함으로써 신규 계약 체결과 확장 지연에도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수주 잔고 추이는 현재 정체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항공우주사업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항공기 기체 사업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하반기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 추이가 회복된다면 신규 계약의 체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기체 사업의 수주 잔고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다음 큐의 증가는 MRO 사업에서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연 100대 캐파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년부터는 인천의 영종도에 새로운 캐파를 증설함에 따라 엔진 260대를 추가해 총 360대의 연 캐파를 가지게 됩니다. 엔진 정비의 경우 1, 2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는 C의 항목과 5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는 D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엔진 정비비는 전체 정비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C의 경우 3에서 4억, D의 경우 50억에서 100억의 비용이 발생하는 큰 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MRO 시설에서는 대한항공의 모든 여객기를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캐파이기 때문에 외주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다른 항공사의 캐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27년 완공 시 연간 360대의 엔진을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함해도 모든 항공기를 합쳐도 연간 캐파에 못 미칩니다. 때문에 자체 정비 외에도 추가로 연간 100대 정도의 외주 물량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됨에 따라 최소로 D의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간주하고 본다면 연간 100대 외주 시 매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프리미엄 좌석 확대로 인한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로 인한 피해 증가입니다. 최근 항공업계는 비싼 설치비와 20% 안팎의 탑승률을 가진 1등석을 감수하고 대신 비즈니스의 고급화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등급을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 이용 경험의 증가에 따른 고객들이 좀 더 질의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좌석의 도입은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을 상승시키는데요. 실제로 최근 델타항공은 1등석을 폐지하고 프리미엄 좌석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코노미 좌석의 수요는 급감하고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2분기에 프리미엄 좌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또한 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에 막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항공업계 트렌드이고 대한항공의 규제 또한 행태적 규제는 시간의 짐에 따라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이 추세를 타서 빠르게 이러한 프리미엄화를 지속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MRO 캐파의 증설은 시의 감소로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엔진 정비 외주 정비 수수료는 대략 엔진 정비 비용의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체 MRO도 가능하고 소유기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 정비 비용이 그나마 낮아졌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엔진 정비를 아예 하지 못하고 높은 운용 리스 비중을 가지고 있어 외주 정비 비중이 전체 비용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통해 엔진 정비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기존 대한항공은 자체 정비도 전부 감당하지 못할 캐파였지만 2027년 공장이 완공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전체 항공기를 자체 정비를 가능함에 따라
정비비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공정위의 독과점 우려를 통한 규제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독과점 우려에 결합 당사자가 중복으로 운영하는 국내외 87개 노선 중에 40개 노선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쉽게 말해서 결합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 점유하고 있는 운수권과 슬롯에 대해서 반납의 형태로 규제하는 형태고, 행태적 조치는 가격 인상과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전에 합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화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규제가 대한항공의 피해 상방을 막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여러 방안을 통해 일부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게 부여된 구조적 조치는 일부 노선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사각지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프라하, 아래 보시는 인천 광저우, 다롄 이러한 노선의 경우에는 반납과 슬롯 재분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러한 구조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 전략을 표현하면서 노선을 독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태적 조치의 경우에서도 가격 인상의 제한은 존재하겠지만 평균 운임 제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비수기에는 수요가 별로 없으니 엄청 싸게 팔아 평균 운임을 낮추고 성수기에는 높은 운임을 받음으로써 평균 운임 제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재분배가 이달 중으로 진행되게 예정인데, 이러한 재분배가 완료 시 행태적 조치가 점차 풀리게 됩니다. 때문에 행태적 조치는 분명 피해 상방을 막고 있는 조치지만 이는 일시적이라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의 피해 상방은 막혀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항공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또한 소액 면세제 폐지를 통해 화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어, 현재 화물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매출액 추정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출 추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목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DCF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의 현재 실적보다 저는 향후 장기적으로 갈수록 저의 투자 포인트가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되어 DCF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자기자본 비용은 챔프 방식을 통해 구하였고 WACC 계산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터미널 밸류 연구 가치 15조 5,833억, 터미널 밸류 현재 가치 10조 4,139억, DCF 총 현재 가치 13조 3,824억 나와 목표 주가 36,300원, 상승률 56%,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하겠습니다. 기본 가정은 연구 성장률은 0% 가정하였고 순 운전 자본은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